네, 자 다음은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강선 매니저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호수입니다.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체크 포인트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포인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 시장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다 보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S&P 500 기준으로 4,300포인트를 맞춰서 행사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롱감마 쪽으로 6조 원 넘게 베팅이 돼 있고, 아무리 뭔가 악재가 나오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4,200선을 이탈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결국은 버티는 모습, 쉽게 얘기해서 고가 놀이를 하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4,300 요 근방에서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사실은 우리아 증시가 갑자기 좀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끝났거든요.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거의 123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틀 전부터 환율이 좀 올라갔던 계기가 바로 한미연합훈련의 실기동훈련, 이번 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실기동 훈련을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화가 또 다시 1페리티를 깰 가능성들이 상당히 다시 한번 농후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이 유로 달러의 관계도 상당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12원 정도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 말씀드릴 텐데,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영래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사실 이 영래포가 21년도 중반부터 치솟기 시작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래포는 뭐냐면 연준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영래포는 자금을 빌리는 주체, 레포는 자금을 빌려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전에 한번 CPI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이 4% 넘게 폭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래포가 개입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래포는 단기 대출이겠죠. 연준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단기 대출, 그게 한 2조 달러가 매일매일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고치에 있는데, 그만큼 반대로 본다면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바로 PGA라는 지표인데, 이 미국의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를 하진 않지만 지켜있는 당좌 계좌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연방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한국은행만 있지만 미국은 주 단위 은행이 있기 때문에 연방은행과 이 연준 간의 거래 계좌의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영래포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 당좌 계좌 추이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곡선이 우측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슬금슬금 이제 회수가 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당좌 계좌가 쉽게 얘기해서 당좌 계좌가 중간에 지금 최근에 꺾여 있지만 중간에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바로 21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신흥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고가에서 약간씩 조금씩 좀 루즈하게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당좌 계좌 추이가 실제로 고가를 찍고 꺾이는 타임부터 좀 위험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좀 빠졌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꺾였던 계기들이 바로 미국 증시가 11월부터 고점 찍고 밀렸을 때, 바로 이때가 당좌 계좌 추이가 반등이 나오다가 꺾였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Q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표 보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매달 950억 달러 규모로 QT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서베이를 보니까 S&P 500은 빨간색 선 주가 흐름이고요. 그리고 유동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회색 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가 S&P 500이 반등이 나오고 지금 약간 조금 꺾일 듯 말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회색 선에서 초록색 이 선이 슬쩍 보이실 겁니다. 요게 바로 매달 950억 달러씩 QT를 진행을 할 경우에 뭐 하겠죠. 연준에서 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년 1월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S&P 500은 3,500 근처까지 주가가 하얀 곡선을 그려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바로 연준이 바라는 어찌 보면은 연착륙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유동성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미국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내포 규모가 최고치, TGA 미국 재무 당장의 추이도 꺾이고 있는 추이, 그리고 QT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뷰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는 지금 대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랠리를 좀 즐기되 어느 정도 우리가 QT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S&P 500은 내년 초까지는 3,500, 3,600까지는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중간에 연준의 이 뭔가 태도가 변화가 된다면 그 시나리오는 깨지겠죠. 하지만 QT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3,500, 3,600까지 내년 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포인트 체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된다. 유동성 회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랠리는 즐기되 시장의 어떤 상단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자,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 신중호 앵커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신중호 앵커와 저희 신중선 매니저의 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긴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긴축이 아니라 느슨하기 때문에 랠리를 즐겨도 된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실적들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우리가 늘 컨센서스 대비 좋다가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재료인데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상단은 제한된다기보다는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슈를 다르게 해석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긴축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더 빠르게 회수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해석인 것인지 그렇다면 시장은 하단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상단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견제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시장의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요. 좀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분도 우리 신중 앵커님도 어찌 보면 저랑 비슷하십니다. 큰 그림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연준의 태도 변화가 이제 언제 느껴질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두셨다가 여기서 약간 태도가 변했을 때는 이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는 매달 QT를 진행한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글쎄요. 올해 미국이 전고점으로 넘어갈 확률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신중 앵커님도 좀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의 뷰가 엇갈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요. 자, 그렇다면 맞습니다. 전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본다면 오늘은 어떤 모델을 통해서 시작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S&P 500이 4,300 근처에서 끝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오늘 주차별로 S&P 500 타이밍 모델을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P 500 타이밍 모델 보겠습니다. 바로 주차별인데,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잡혀 있는데, 좀 S&P 500만 유독 2주 뒤로 좀 밀렸습니다. 9월 첫째 주로 좀 밀렸습니다. 이쪽만 좀 밀렸는데, 이쪽에서 지금 보면은 다음 주 그리고 8월 마지막 주, 이번 주가 3주차죠. 단양 강도와 패닉 강도가 00%를 지켜 있고, 그리고 나서 9월 첫째 주에 패닉 강도 100%. 9월 5일 노동절 기준으로 전후로 뭔가 시장이 뭔가 크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옵션망에 끝나더라도 오히려 미국은 다시 한번 52주, 그러니까 단기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는 빠르게 마켓 타이밍 결론으로 도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4,300 근처에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차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 9월 초까지는 상방이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 하락 가능성들이 상당히 저는 농후할 것으로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계기가 바로 중국에서 단기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가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고가 대리가 나오는지. 이유는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및 은행 관련된 대출 위기들이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장이 9월이나 10월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단기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종목들을 다 돌려보니까 아직 순환매도 못 간 종목, 반도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외국계 매수세가 크게 좀 잡혔습니다. 500만 주 정도 이상 잡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전자닉스와 반도체 소문장들의 큰 반격을 좀 기대한다. 그동안 못 갔으니까요. 예,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서 반도체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당분간 랠리는 즐기되 상단은 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안은 반도체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혹시 무료방송 성공 예정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없고요. 네. 여러분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예. 정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N골드의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